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한 건축가와 그가 남긴 코드에 대한 겁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놀라운 유산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나온 낡은 건축책이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최신 소프트웨어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사는 도시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뒤바꿔버린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묶은 한 사람과 그의 놀라운 개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놀라운 해결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작점으로 가봐야 해요. 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세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던 한 사상가를 만나봐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이 사람은 그냥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케임브리지, 하버드, MIT를 거치면서 건축은 물론이고 화학, 물리, 수학, 심지어 컴퓨터 과학까지 정말 다방면에 통달했죠. 바로 이 폭넓은 지식이 자기 분야인 건축을 서별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그가 보기엔 당시의 현대 건축은 길을 잃었던 거죠. 너무 삭막하고 인간미가 없고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생기 없는 공간들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디자인이 전문가들만의 것이 되면서 실제 사용자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또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1977년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이 책, 패턴 언어입니다. 이 책이 던진 메시지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언어와 같다는 거였죠. 자, 그럼 이 패턴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이미 검증된 해결책의 핵심만 쏙 뽑아서 정리해 놓은 일종의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언제든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지혜의 조각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가 이 시스템을 정말 언어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어에 해당하는 어휘가 있고 단어들을 연결하는 구문, 그리고 왜 그게 말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문법까지 갖추고 있었죠. 훌륭한 장소는 건축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다.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의 심장이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환경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언어의 진짜 대단한 점은 그 적용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도 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개별 건물을 디자인할 때도 당연히 활용되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다 꿰뚫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 문손잡이 하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 모든 게 다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리 작은 디테일이라도 그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패턴들은 그냥 딱딱한 설명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시적이었죠. 예를 들어 알리바바의 동굴 같은 패턴은 좁은 입구를 지나면 갑자기 확 트인 밝은 공간이 나타나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이 주는 느낌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후반으로 가볼게요. 전혀 다른 세상.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복잡성이라는 문제였죠.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맨날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맨땅에 헤딩하듯 처음부터 다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건축가들은 반복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패턴 언어라는 공유된 지혜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잠깐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우리만의 패턴 언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죠. 알렉산더가 이미 그 청사진을 다 그려놨다는 걸요. 그렇게 알렉산더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더 좋고 안정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문서를 편집하는 위키 기술 있죠? 그것도 사실 패턴 언어를 응용한 거고요. 요즘 많이 쓰는 애자일 개발 방식의 철학적 뿌리도 알렉산더에게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이제 거의 모든 컴공과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었죠. 이 모든 게 한 건축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에게 이건 단순히 건물이나 코드를 잘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이었어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한 여정이었죠. 그의 평생에 걸친 고민은 질서의 본질이라는 4권짜리 대작으로 집대성됩니다. 여기서 그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대체 무엇이 건물이나 숲이나 심지어 잘 짜인 코드 같은 것들을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걸까? 그는 이 특별한 느낌을 살아있음 또는 전체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스스로 자라나듯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조화로움. 아, 이게 딱 맞다 싶은 그런 느낌이죠. 그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런 생명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밝혀내는 거였습니다. 결국 건축에 대한 파격적인 이론에서 시작해서 현대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반이 되기까지 패턴 언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바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게 해주는 거죠.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이해하게 해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손에 쥔 도구 혹은 어떤 특별한 경험 속에서 이건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숨겨진 패턴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